그러니까 저는 정리라는 게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생각 정리, 시간 정리, 마음 정리, 모든 정리가 똑같거든요. 내가 바라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건도 꺼내보고 정말 이게 쓸데없는 게 내가 이렇게 많구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 이제 버리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언제 우울하지? 내가 언제 약을 찾지? 뭐 이런 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 맞아요. 보다 보면 써보고 저는 써야 된다고 눈으로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저도 그래서 음. 쓸 때 되게 많아. 내 지금 생각, 기분, 일기도 쓰고. 기록하란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 나는 이럴 때 우울해하는구나. 나 이럴 때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구나.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당근. 저는 그 시점이 왔거든요. 내가 더 하다간 행복해지지 않겠다라는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에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네. 다시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네, 약을 먹고 디프레션에 엄청 빠지고 다 일하기 싫어졌고 썼던 타임이 있었고 내가 지금 뭐 재산이 뭐 몇백억이 있는다 한들 저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는다 한들 내가 이 건물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거리면서 24시간 일만 하면 나는 뭐가 행복해 하는 찰나에 제 친구가 야 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너 정신과 한번 가봐. 이래서 가서 이제 약간 그런 진단 상담을 받으세요? 받았죠.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신드롬. 대표님 벌써 온 거예요. 온 건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현대인의 모든 ADHD부터 모든 진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버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약을 맞죠? 먹고 맞죠. 지금 이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무 버린 일도 많으실 거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으시니까 그냥 버티시는 건데 저는 뭐 상담사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죠. 제가 이제 대표님 하는 일은 너무나 이제 알지만 네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네. 저도 그게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는데 음. 저는 제가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상담을 받고 저도 이제 했는데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자꾸 찾아가잖아요. 네. 원인을. 네. 근데 그게 원인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계속 이걸 추구하느냐 아니면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느냐라는 갈림길에 들어섰죠. 이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쪽을 선택한 거죠. 근데 어떤 의사를 만나냐가 진짜 중요한 게 네. 제가 만났던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이 약을 먹는데요. 요즘 현대인들 정말 많이 먹으니까. 자기는 근데 이 일을 너무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자기 이걸 유지하고 싶대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저는 100% 쉬어야 된대요. 모든 일을 다 놔야 된대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할 그런 각오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과 끊어줘야 된대요.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이럴 자신이 없으니까 약을 먹고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약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사람이 이 일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어쨌든 경력단절 이후에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예전 직업은 뭐 계속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40 이후부터는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미술 전공도 하셨고 집안이 워낙 이제 그렇게 미감이 좀 좋으세요. 그러니 이런 불균형을 되게 많이 보이고 고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사업을 대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걱정했는 게 야 너 알레르기가 그렇게 심한데 조금만 먼지가 일어나도 너 맨날 재채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근데 이 일이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약을 먹어가면서 한 이틀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스토리에 올렸어요. 오늘도 지르텍 베가를 샀다. 그러니까 한 통씩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건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알레르기 약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의지한다라는 건 어쨌든 제 몸에서 다른 데서 탈이 나도 또 탈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맞아. 저는 진짜 폐경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폐경이 너무 빨리 오니까 주변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억수로 열심히 사는 대표님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대표님들이 아니 우리 같이 원래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이 다 남들보다 열정을 2-3배로 쓰니까 폐경이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왔다고 해서 뭐 크게 아직까지는 그죠.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근데 조금 서글프잖아요. 근데 그죠. 그걸 그렇다고 또 성격이 그거에 뭐 매여가지고 나는 우울하니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보니 이렇게 빨리 내 몸을 내가 소진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 알레르기 약이랑 정신과 약이랑 똑같다고 봐요. 그쵸.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증상이 있고 지금 너무 힘든데 내 몸에서 안 받아주는데 약을 먹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진짜. 거예요. 근데 약만 먹으면은 괜찮은- 움직여지니까 저도 괜찮으니까. 약만 먹으면 알레르기 견뎌내시니까 네. 하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라는 거죠, 결국. 맞아요. 분명히 무리예요. 그래서 대표님도 너무 씩씩하시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한 번씩 돌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라는 거를 퇴사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이나 휴가를 간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진짜 큰 맘 먹고 10일짜리 유럽 여행을 네. 가족 여행으로 끊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행복하고 설레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래 쉬어도 돼? 가서 무슨 일 하지? 가서 에어비앤비 예약해가지고 에어비앤비 돈은 투어 사진 찍을까? 영상 찍을까? 거기서 호텔을 좀 가볼까? 약간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나도 워라벨이라는 말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딨어요. 죽도록 그냥 일해야 되지. 그죠, 워라벨 그죠. 없어요. 네. 그러면 성공 못해요. 근데 내가 휴식할 시간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강방천 회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이가 어느 순간 되면서 머리를 쉬게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뽑는데요. 외곽에 별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농작물 키우시면서 풀을 뽑는 동안에는 몸을 막 쓰니까 머리가 비워지잖아요. 그게 명상이거든요. 요가나 명상처럼 머리가 쉬어야지만 이게 사람이 리프레시가 되고 일이 돼요. 근데 대표님 봐봐요. 지금 보면 계속 일 생각하잖아요. 뭐 할 때는 또 막 일 재미가 있고 왜냐면 이게 분명히 성과가 날 거라는 거 알기는 하지만 그만큼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대표님도 일단 여행 가시는 동안은 네. 직원들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네. 톡도 보내지 마라. 제가 보낼 것 같고 제가 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그거 하지 마세요. 불안하겠지만 네. 가족들한테 좀 집중하시고 애들이 되게 서러워할걸요 나중에. 그럴 것 돈 버는 같아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순간이 없었던 엄마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아이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놓쳤는 거에 대해서 그쵸. 아쉬운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일단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여행 가서 쉬어야겠어요. 진짜 쉬세요. 나 쉴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일은 빡빡하게 딱 주시고 네. 아니 맞아요. 엄청 왜냐면 많아요. 할 일을 줘놔야지 내가 네. 그래도 안심 우리 같은 성격은 그죠. 정확하게 탁 과제를 주고 갔다 와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그 중간중간에는 직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딱 그 시간 동안만은 톡 안 한다. 네. 그래서 진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8월 말일에 응. 우리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주도를 가려고 어. 그것도 예약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다리가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리가 안 좋으신데 엄마가 걸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좋은데 다닐 게 아니라 엄마도 데리고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8월 말일 날은 또 엄마랑 아빠 모시고 제주도 가거든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엄마 돌아오시고 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내 부모도 그렇지만 또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네. 충실하시고 그러면 또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조금 뭐 한 분기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네. 나 다닐 거예요 이제. 저 잘했죠. 그래서 약을 줄였거든요. 네. 이제 내가 너무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줄이라 그래서 원래 지금 4알인가 5알을 먹다가 3알까지 줄였는데 다시 병원에 쫓아갔어요. 안 돼가지고. 약을 먹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안 그죠. 먹어도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든 몸으로든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프니까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픈 걸 먹어서 괜찮다 하면 그게 아픈 게 낫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근데 임시적으로 제가 원래 알레르기를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제 동생이 윤대만 씨라고 그 운명 49에 나오신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언니 사주 좀 봐달라고 해서 제 사주를 봤대요. 우울증 약이랑 정신과 약이 보이고 칼로 자꾸 긋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언니는 돈을 엄청 많이 벌 건데 이 여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엇으로 채울 건지를 본인이 찾아야 된다 빨리. 얘는 돈을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애다. 지금 돈 버는 게 그냥 재밌으니까 벌고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사실 이런 걸 찍었어야 됐는데. 진짜? 근데 이것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뭐 어때? 이게 정말 우리 찐 얘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약 먹는 것도 마치셨고 그리고 너무 놀랐겠다. 네, 그래서 언니 뭐 이제 좀 적당히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봐봐. 그리고 이제 언니는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언니가 깨달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언니가 안 들을 건데 근데 내가 언니가 너무 걱정되니 약을 좀 줄여보자. 근데 제가 약을 줄였다가 뛰어갔다고 했잖아요, 정신과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의지를 하는 거고 몸이 그러니까요. 상한 거고 약이 그러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줄이는 것보다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약을 늘리면 안 된다고 했대요. 안 근데 이제 된다고 이런 했대요. 걸 듣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불안하면 이번에 약을 좀 더 주세요라고 하게 되지. 네. 내가 줄여서 불안했던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절대로 약을 못 줄여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스스로 이제는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저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는 이걸 선택했을 뿐이야. 그거는 굉장히 쿨한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해야만 하니까. 근데 맞아요, 맞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워라벨이란 말을 진짜 싫어하는데 워라벨을 떠나서 땅한 뇌를 비워주는 시간과 맞아요.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저는 정리예요. 아,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할 때 정리 저렇게 잘하니까 라고 하지만 저도 집안에서 정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뭐 돈을 주나 누가 뭐 사실은 그것도 막 서랍속 정리한다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도 뭐가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서랍 같은 거 열어서 그러니까 구실구실하고 엉망진창의 상태가 내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썩어난 게 많고 쓸모없는 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이 구질구질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것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정리라는 게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생각 정리, 시간 정리, 마음 정리 모든 정리가 똑같거든요. 내가 바라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물건도 꺼내보고 정말 이게 쓸데없는 게 내가 이렇게 많구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 이제 버리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언제 우울하지? 내가 언제 약을 찾지? 뭐 이런 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 맞아요. 보다 보면 써보고 저는 써야 된다고 눈으로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저도 그래서 음. 쓸 때 되게 많아. 내 지금 생각, 기분, 일기도 쓰고. 기록하란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 나는 이럴 때 우울해하는구나. 나 이럴 때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구나.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그렇듯이 이런 순간들을 이제 비워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겨지거든요. 저는 버리는 게 정리가 아니라 남기려고 하는 게 정리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요. 남기는 게 정리다. 정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서랍 쭉 있는데 볼펜이 막 수십 가지가 있어. 근데 거기서 버리려고 찾으면 이것도 쓸 것 같고 저것도 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못 버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 나 너무 좋잖아. 이거는 그립감이 딱이잖아. 또 가끔은 이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았으니까 이건 나 기념할 거야. 남겨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 여기 남은 것들은 내가 안 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우는 게 쉬워요. 사람들은 딱 보고 버릴 걸 찾으면 이유를 갖다 대요. 맞아요. 다 필요할 것 그래서 같고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남기고 버리다 보면 너무 좋은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야 이게 정리하는 게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리하는 습관도 들이게 되는 거고 맞아요. 정리할 에너지나 의욕도 생기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정리의 강박이 있어요. 네. 무슨 강박이 있냐면 너무 가난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는 어떻게 보면 망한 집들이잖아요. 그렇죠. 망한 집들을 땄을 때 어쩜 그렇게 똑같이 똑같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엉망진창이고 짐이 많고 어떨 때는 제가 그걸 치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강박적으로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지. 정리를 배우려고 배웠거나 눈에 불편해서가 아니라 망한 집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되지. 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짐이 쌓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경매로 맞았던 집들이 생각나면서 이거 안 되지? 이러면서 강박적으로 버리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을 일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그걸 또 똑같은 걸 봤다고 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사람인 거지. 그걸 제가요? 보면서 진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저렇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집에 짐이 많아지면 너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팬트리가 요즘은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아. 저희도 원래 팬트리가 없는 집에 살 때는 쌓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을 채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SNS의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SNS의 팬트리 사용법을 치면 어떻게 네. 나와요? 가득 채워야죠. 가득 채워야 돼요. 네. 참치는 왜 그렇게 많이 채우며? 그러니까요. 아니, 산도 초코파이를 왜 뜯어가지고 자꾸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 산도 초코파이 이게 너무 옛날 것 같나? 요즘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통을 사가지고 다 먹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한두 개 맛있을 때 먹고 싶은 거지.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우리가 계속 SNS를 통해서 막 줄 지우고 그러면 이제 박스를 사야 되고 네. 수납 박스가 있어야 되고 네네, 돈을 일밖에. 쓰고 네. 채워나가야 되고 그럼 채우는 것에서 끝나나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썩어나가는 건 없는지 맞아요. 뭐 그리고 썩어나가면 진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거, 불필요한 소비를 만드는 게 SNS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박한 정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결국은 최고로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TV니까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차이 나야 되다 보니까 막 공간도 구성이 멋지게 되어야 됐고 이 커튼을 바꿔서 이 커튼으로 바꿨어야 그쵸. 됐고 그리고 막 줄 오와열이 쫙 맞아야 됐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몇 년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그때가 또 마침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리라는 거를 필요로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걸 습득하게 된 거고 코로나 이후에 살림하고 리빙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저는 보편화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 집은 그렇게 제가 안 쓰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없으면 오와 열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했었던 건 TV 프로그램에 그렇게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정리 서비스 회사를 할 때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최고로 했었던 좋은 건데. 걸 선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셰프님들 파슬리 놓고 그쵸. 뭐 데코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냥 밥 먹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손님이 왔을 때는 최고로 좋은 식기에 정말 플레이팅을 잘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집도 저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팬트리라는 공간에 신축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팬트리가 아니라 계절 창고라고 이름을 저는 다르게 바꿔야 돼요. 계절 창고. 그게 예전 구축에 있던 바깥 베란다였어요. 아. 옛날 우리 트리 그리고 맞아요. 선풍기 맞아요. 그런 거 넣는 가습기 거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기 들어갔던 거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신축이 되면서 그런 공간들이 확장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집 안에 뭔가 그런 걸 창고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으니 그거를 해외에 있는 주방 옆에 있는 식재료 보관소인 팬트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팬트리가 계절 보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 제사 지내시는 분들 많으면 뭐 제기상이라든지 그런 걸 거기에 보관해야 되는 거고 이제 팬트리는 외국에만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는 게 진짜 그런 게 우리나라 로켓 배송 있잖아요. 외국은 다음날 배달 오잖아요. 마트를 한번 가려면 1시간까지 차를 타고 가서 맞아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그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새벽 딱 와 더 있어요. 도착하잖아. 필요가 없어. 참치를 그렇게 사놓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참치 그리고 행주를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세미, 행주. 우리가 수세미를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리고 수세미 필요하면 뭐 들어오는 길에 우리는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맞아요. 바로 앞에 우리 집에 수십 개의 팬트리가 있는데 그냥 하나 사갖고 오면 돼요. 사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게 사실은 우리 집 한 평이 더 비싸잖아요. 그쵸. 평당 1억이 이제 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요. 근데 그 1억이라는 한 평에 그 몇십 원 아끼겠다고 핫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산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더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임했던 1인 공신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편하게 살림하는 방법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내가 편하면 좋아요. 그거를 실제로 저희 집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정리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아이 키우면서 정리도 못하는 엄마 그래서 너무 아이한테 못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안 정리를 너무 못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근데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어지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 집이. 왜냐면 저는 많이 안 사두거든요. 저도 네. 많이 안 채우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상에 정보는 너무 넘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의 집에 서랍까지 그거 볼 일이 뭐 있었어요. 연예인 집이나 이렇게 뭐 인테리어 했는 걸 봤지. 요즘엔 진짜 남의 집 화장실에 뭐 수건이 몇 개인지 정말 국자가 몇 개인지 다 아는 시대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이제 직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해서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누가 봐서 좋아요라도 누르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직업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고 직업이 된 사람의 그 정보를 듣고 내가 다 따라할 필요는 없죠.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없죠. 내가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선 순위를 구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만나면은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뭐냐면은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레고 애들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처치곤란이에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뭐 다 만들어 그러면- 시리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처박아 놔져 있는데 그 위에 먼지만 쌓이고 비싸게 샀으니까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주기에 낚았고 냅두면은 맨날 창고에 있고. 일단은 이걸 전시하고 싶은 거가 있을 거예요.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도 이거 다 갖다 버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고, 이 중에서 네가 진짜 최고로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꼽아. 골라봐. 그래서 그거를 아크릴로 해서 네.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사진을 찍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물건 하나하나가 있어서 애착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들여서 만들었던 나의 이 맞아요. 수고, 대견함이 너무 좋아서 이걸 못 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딱 갖고 사진 찍어요. 막 이렇게 찍든지 오. 식구들끼리 이런 거 하면 찍어요.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가격도 너무 비싸니까 나눔하시면 되죠. 그냥 당근으로 당근으로 나눔할까요? 하면 되죠. 패치 시켜가지고 네네네. 뭐 지퍼백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가지고 나눔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가 좀 얼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팬트리도 웬만큼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막 식자재를 사가지고 쌓아놓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애가 어렸을 때 조립해놨던 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아이들의 노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맞아요. 못 버려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생했는 거 알고 비싼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러긴 한데 그거를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정리를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가, 대학 가가, 대기업 들어가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네. 막 사자 직업하면 막 난리 나는 최고고, 거죠. 최고 그죠. 뭐 현수막 걸리는 거죠. 그죠. 동네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걸 우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선진국처럼. 그 중에 정리도 정리. 있네요. 그 옛날 드라마를 봐도요, 엄마가 요리하고요, 집에 트리를 하고 아빠가 잔디를 깎고 내 집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간을 아름답게, 아니 나답게 꾸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치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자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살, 17살을 키우다 보니 요새 막 네. 사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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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와요. 좀 죽여버릴까? 네, 이 진짜로. 새끼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애들이 정리를 잘했던 건 어릴 때부터 이게 기본 생활 습관.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쓰고 제자리 갖다 놓은 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좀 크면 그 어떤 것도 주입해도 안 되는 걸 안 되죠.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쳐 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 영유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거니까 내가 할 줄을 몰라도 가르치고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후로는 정말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제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 정리 안 하는 거 어떡해요? 어릴 때 제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면 그건 내 탓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치면 제일 중요한 거,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이 사이잖아요. 그죠. 지금 사춘기 때 얘는 피가 터지고 있어요. 온몸에 열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제 2차 성징과 모든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지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엄마가 그런 것까지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처럼,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주는 것처럼 저는 좋은 집을 제공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대신 치워주나요? 하세요. 근데 자식들이 매번 몰라서 그렇지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고생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기도 하겠네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리고 내 밑에 있을 때, 내 손아귀에 있을 때 잘하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라라고 이게 깨끗한 보여줘. 환경. 그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 저기 벌레가 나오는 걸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애하고 이제 싸우자, 그죠, 죽자 그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치워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치우다 아주 신기한 음식들,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딸 거에서는. 근데 이런 요만한 거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면역력 증강 그리고 뭐 오메가3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 좋은 거를 이런 걸 먹네? 제가 뜯어서 먹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고양이 추루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간식을 나는 거기에는 면역력 증강만 보고 먹은 거예요. 심지어 그 유통기간도 지난 거를. 에이. 근데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 네. 바쁘시잖아요. 네. 내가 애하고 대화를 못 해봤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애들하고 대화도 없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물어보고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이 하나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해주려고 하고 맞아. 하나라도 좋은 거 있으면 데리고 갈라 하는데 왜 내 공간은 이렇게 좋은 걸 제공 안 하고 해줄 때마다 이렇게 막 화를 낼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좋은 공간에서 있어 본 적이 경험이나 없어서. 이런 걸 해본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러네요. 어른들이 잔소리만 했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렴 뭐 약간 이런 걸 못 겪어봤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먹이고 잘 입혀는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제공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힘내라고 이 뭐 여름에는 이런 보양식을 해주셨지. 뭐 내가 아플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를 갈아서 이런 걸 해주셨지. 난 이거 너무 먹고 힘이 났었지. 그런 경험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우리 이렇게 가구를 한번 바꿔볼까? 봄이 됐는데 커튼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는 아우 이놈의 집구석. 빨리 돈 벌어가지고 더 넓은 이사 가야 되지. 뭐 이런 소리만 맨날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야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나.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도배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직접 고르게 해주셨어요. 그 대표님 방을 할 때. 사용하는 네, 거를 제가 이사를 갈 때 예를 들면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옛날 기억나요. 파란들이랑 맞아요. 이런- 개나리 벽지. 네. 파란들 막 그런 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안 정해주면 제가 진짜 뭐 예전에는 보르네오 막 이런 거 비쌌으니까 그런 데 가서도 마음에 들어 이러면 부모가 괜히 못 해주면 미안하고 나도 이제 기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 그런 것들을 제한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질문은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죠. 더 힘들게 만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서 네가 요런 거 살 수 있어. 너 어떤 거 해볼래? 라고 하면 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통 하나를 고르고 크레파스 하나를 고를 때도 엄마 아빠가 사온 적이 없으세요. 직접 고르게 만들고 그래서 선택하게 만들고 24색을 사는 거죠. 36색은 지금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24색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어떤 거 할래? 근데 거기도 내가 야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나 이거 할래. 제가 선택해본 경험이 많은 거예요. 선택해보고 그러면 내가 좋아서 산 거기 때문에 아껴서 쓸 수밖에 없고 애지중지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걸 잘 쓰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잘 나는 썼으니까. 잘 썼으니까. 잘 버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생각보다 많이 이제 정리가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 저는 그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자산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들을 보니 이게 그러네. 이제 망하는 집들의 통계가 있듯이 네. 정리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통계가 나온 거죠. 저분들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아, 해본 적이 없구나. 특히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이고지고 사고 그럼 왜 이렇게 안 버리시고? 안 버리고 집에 본주통이 그렇게 많고 베스킨라빈 숟가락을 왜 그렇게 많을 거면 감자 깎는 칼이 막 20개 30개 나오는 집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서 이제 막 선물로 받아오시니까 주시니까 막 주니까 주고 그분들은 또 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도지, 전세, 내 집 막 이렇게 살던 분이기 때문에 버려본 적이 없는, 버리면 절약하지 않는 사람, 맞아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 거죠.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정리를 우리는 못할 수 있다. 괜찮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답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만 그러자.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좋은 공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알려주자. 해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딱 내 수준이고 그쵸. 내가 오늘 한 줄 읽었는 글귀가 내 생각이고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인 거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도 현재 나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공간을 한번 쑥 둘러보시고 심각한데? 그러면 심각한 데가 아니라 나는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딱 이제 뭐 개수대에 갖다 놓고 쓰레기 좀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서랍 한 칸이라도 먼저 정리를 하시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충분히 되고 깨끗하게 치워진 공간에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네. 그런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깨끗하게 치워지고 그리고 빈 공간에서 나온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어디서 제일 행복하냐면 저희 집에 한 군데 이렇게 멍하게 쳐다볼 수 있는 여백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이 쌓이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한으로 들어올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풍수로 봤을 때는 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백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또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장에 뭐 유형의 물건이 아닐지어도 이렇게 여백을 쳐다보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또 여백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뭐가 안 채워져 있어도 향을 좋은 거를 뭐 태운다든지 네. 아니면 뭐 디퓨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하나 딱 떨어뜨려서 빛을 준다든지 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 한 공간만 내가 오늘 여백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뭔가 좀 시도를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치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너무 같고 많아. 버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 것 없는 같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방금 좋은 공간에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경험 못했다 했잖아요. 네.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스타벅스 그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스카 가고. 스카 가는 오. 거기는 여백이 많고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거든.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산으로 들로 막 나가시잖아요. 네. 좋으니까 여백이 많고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 거야. 거야. 호텔 가갖고 아유 너무 좋다. 그거는 맨날 그러잖아요. 자지구리한 게 없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이걸 우리 집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게 건 어려운 어려운 거야.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못할 건 없잖아요. 그죠.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용기가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버릴 용기? 그 용기가 엄두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요. 그게 용기가 안 나요라는 게 같은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가면 엄두를 한번 내봐라. 엄두가 안 난다면 용기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때 기준은 이 전문가처럼 하려는 욕심부터 내리고 그거부터 일단 정리해야 당장 돼요. 필요 없는 거부터 맞아요. 하나씩 버려보자. 네. 그 예전에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하루에 2개씩 버리기 챌린지. 그래서 오늘 뭘 버렸습니다. 이런 거 올리고 박수 쳐주고. 미니멀 라이프 뭐 카페 가면 하루에 네. 몇 개씩 버리기 해서 막 인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도 다르잖아요. 저는 매일 청소는 안 돼요. 매일 청소는 그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버리는 걸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쇼핑을 얼마나 합니까? 맞아요. 들어오는 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똥을 안 싸고 자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나죠. 너무너무 이거 직관적인 비유잖아요. 네, 병나죠. 병나요. 집도 한계라는 게 있는데, 공간에 한계가 있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사들이면 이게 그냥 막 썩어 나가고 터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쁘지도 않고 입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만큼 빼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한고 그때 매번 한다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주기를 나답게 잡아보는 거예요. 야, 나는 매일은 안 되겠다. 그래도 토요일마다는 한번 해보자. 그것도 난 좀 빡신데 한 달에 한 번을 해보자. 한 번. 그런 것들을 주기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알람을 꼭 맞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알람.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 집을 컨텐츠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 하기는 저희 하지만. 집도 한번 놔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근데 깨끗하다 그랬는데 완전히 있는 대로 쌓여져 있고. 저는 사실 뭐 이런 정리 수납 이런 것보다는 스타일링을 잘해서 가구 배치라든지 여기에 이런 걸 놓으면 좀 더 예쁘겠어요. 이걸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제안 잘해드리죠. 네. 아니 제가 처음에 그 가계부를 썼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막 돈을 아끼고 빚을 갚고 엄청 이제 애를 쓰면서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는 빚이 있고 돈은 없고 그리고 너무 공간을 가득 채운 짐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버렸던 게 옷이었고 두 번째로 버렸던 게 신발, 세 번째로 버린 게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거의 매달 50에서 60만 원 네. 책에다가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는 것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책을 사서 보는 행위는 좋은 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무데나 돈 써도 뭐라고 욕을 이제 먹지만 책 사는데 돈 쓰는 건 욕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약간 자기 만족,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나는 그래도 책을 읽잖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빚만 이제 억이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없고 옷장에 옷은 가득하고 신발장에 신발은 쏟아지게 많고 냉장고에 냉장고대로 가득 차 있고 책은 책대로 너무 많은 게 답답해서 이제 1톤 트럭을 불러서 책을 다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들었던 생각이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채워놨던 지난날의 시간과 나를 이별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시작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다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들 계속 이제 난 사람이라고 네. 우리끼리 흔하게 하는 말로 난년이라고 하는 거죠. 난년이시잖아요. 그래서 몇백억 자산 가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대표님처럼 다 그렇게 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도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해보는 것만으로도 괜찮고,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어서였지 그냥 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비워보라, 남겨보라 라고 했던 건 물건을 쳐다보면서 이 한숨만 쉴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내가 이제 산 후에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안 올라가니까 내가 그런 약간 마음에 옷을 좀 사드렸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까처럼 약간 지적 허영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이유 없는 소비는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내가 정말 자본을 잘 쓰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물건을 비워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납을 잘 넣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한번 남기는 정리를 해보시라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걸 해봐야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이것들을 사게 됐는지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걸 자꾸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내가 스스로 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소비 습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너무 맞는 게 제가 화장대가 요만한데 원래 여기가 텅텅 비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막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원래 기존에 쓰던 화장품이 다시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번 백화점을 가고 화장품 상담을 받고 하더니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지. 화장품으로. 자, 화장 많아. 그러면 이제 아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피부가 나빠진 거예요. 자, 피부가 나빠지니까 물건을 많이 산 거예요. 네. 피부가 왜 나빠졌을까요? 잠을 잘 안 자서. 그럼 화장품을 살 게 아니라 자야죠. 그러네. 나는 그럼 왜 내가 약간
좀 그렇다. 내가 약간 너희 집에 뭐가 있어. 막 이러고 약간 그러니까 잠을 못 자.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그럼 내 스케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잘 시간이 얼마나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거는 사실상 내가 그냥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한 일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줄이셔야 돼요. 아 근데 확실히 정리에 포함되는 게 단순히 공간 정리만 딱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 맞아요. 정리, 생각 정리 그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공간 정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공간의 정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고민이 있으면 계속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다 나르기 바쁘지. 너무 바쁘죠.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간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같이 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나를 자각하고 깨우치는 게 굉장히 힘든 분도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건을 비우고 남기다 보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물건을 생각해요. 비우다 보면 나를 알게 된다. 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책을 좀 남다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정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는 제가 읽는 거는 앞에, 안 읽는 것들은 저기 베란다 뒤쪽에. 뒤쪽으로. 네. 그러니까 공간별로 이거를 좀 분류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장르별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크기별로 하시는 분, 색깔별로 하시는 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슷한데 제가 앞으로 꼭 봐야 되거나 명작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읽지는 네. 않지만 꼭 저건 한번 살면서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들은 표지가 보이게 꼽아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읽었던 책이라든지 저와 일에 관련된 책은 뒤집어놔요. 표지가 안 보이게. 왜냐하면 그건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저는 그게 어수선해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저걸 다 내가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눈도 시선적으로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색깔도 많고 글도 많으면 어지럽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로한 사람이어서 이제 앞으로 볼 책은 표지가 보이게, 다음에 볼 책은 뒷면이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몇 년간을 정리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장르별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 에세이, 뭐 시, 뭐 이런 소설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저 그 분류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왜요? 저는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책을 보니 다 자기계발서인 거예요. 다 자기계발서, 뭐 회사를 운영하니까 뭐 마케팅, 뭐 막 그런 책만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을 보면서 나를 몇 년간 너무 달달달달달 볶았구나. 내가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내 삶의 활력을 놓치고 나는 성장만 나한테 계속 강행을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오면서 올해 한 해는 자기계발서 이제 안 살래. 이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자. 읽어보자. 그래서 소설하고 시하고 막 이런 거를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책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자기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정리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내 이 삶이 좋으면 좋은 거고 뭐 내가 이런 삶을 원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한번 바로 잡아보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소비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전략 그리고 목표, 비전 방식?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그런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에세이랑 위인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뭐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책 내면 다 읽고 스티브 잡스라든지. 근데 요즘은 100%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말 나를 막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책만 읽었던 거죠. 경주만 거죠. 지금 저는 경주마예요. 여기 앞에 시야를 다 가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걸 딱 떼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살고 있구나, 저렇게는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잠깐 쉴 수도 있고 맞아요. 잠깐 돌아갈 수도 있고 이제 나답게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기준을 나답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면 단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도 누구 스타일, 뭐 누가 이건 다 있어야 된대, 뭐 저렇게 해야 된대가 어딨어요 세상에. 맞아요.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 당근 자판기는 연령층이 타겟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한 구독자들이? 30대부터 50대 여성이 50대 많아요. 여성. 그러면 이제 또 30대, 40대, 50대가 정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 40대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50대 이상부터는 또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대 이상 되면 그렇게 단백질 챙겨 먹고 1g의 근육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빡시게 운동해요. 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비워내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리를 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덜 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행위부터 네. 좀 생각하면서 해야 줄여야 되네요. 이미 우린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 소비 습관도 50대부터는 알고 있어요. 뭐 옷을 하나 사입어도 나 이런 거 진짜 어울리지. 우리 안 입어봐도 딱 알잖아요. 요거 너무 좋은데 나한테 어울릴 텐데 알면서도 계속 딴 걸 자꾸 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0대 30대처럼 뭔가 몰라서 내 취향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사는 그 세대는 아니라고 봐요. 다 알고 있는 50대부터는 입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근력이 이 물건보다 더 비싸요. 더 중요하다. 더 비싸요. 내 시간과 내 근력이 얼마나 아까운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정리해서 뭐 예쁘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좀 사는 거부터 조금 줄이고 줄여서 좀 사는 거를 이제 그만하시고 조금 비워내가면서 집을 조금 더 미니멀하게 사시는 게. 근데 이제 50대 오면 갱년기 오고 네. 애들이 이제 떠나가고 네. 허한 마음을 자꾸 물건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죠. 물건으로. 그러니까 그거 해봤잖아요. 그쵸.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그렇죠. 쓸모없는 거라고 알면서도 다른 걸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경제력은 있거든 또 50대가 되면. 경제력은 있는데 습관처럼 그 필요 없는 소비 습관을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그럼요. 하든지. 밖에 나가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런 창업을 할 때 경력 단절이니까 이 뭐 내가 할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돈이 많아서 뭐 뭘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네. 아이들은 초등학교 보내놔놓고 나는 뭘 해야 됐지? 집에 있기는 너무 뭐 그렇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브런치 먹어봤는데 한 2달만 먹어봤는데 이제는 맨날 할 그 말도 얘기야, 없고, 그 얘기야, 맞아요. 그 얘기고, 브런치 먹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게 너무 반복되는 거 싫은 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 할까 이렇게 있다가 도서관을 한번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정말 80, 90% 어르신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계시고 좋은 뭐 글귀 쓰고 계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진짜 큰 에너지였어요. 이야, 이 어르신들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시사철 지금 같을 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쵸.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자기만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밖에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그거밖에 모르는데 모르니까.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맞아요. 읽자. 그 책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게 요새 도서관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 도서관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그 DVD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요즘 무슨 시청각 자료실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문화센터, 그러니까 이런 연계하는 수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동네의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 한번 가보셔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전처럼 돈 있으면 쓰고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그게 쓸모없는 걸 알고는 있지만 딴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면 또 무기력해져요. 맞아요. 왜? 이제 그 치울 힘이 없거든. 박스 뜯을 힘은 없어. 쇼핑할 힘은 있어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리라는 것도 나이대별로 한번 다르게 접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는 충분히 써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20대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완전 올리브영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가야죠,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야죠. 네. 많아요. 맨날 똑같은 거 사는 거 같은데 다르대요. 다르대요. 아주 다 다르대요. 근데 그거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모르잖아. 이제 화장하기 시작했으니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뭐 뷰티 크리에이터가 이걸 또 추천했어. 추천하고 그러면 또 사야죠. 또 그럼 또 네. 사봤는데 또 요거는 좀 너무 글로시해. 난 약간 매트한 게 좋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걔가 안 쓰는 거 내가 쓰면 돼요. 그럼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네.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해보는 거고. 그때는 그걸 안 해보면
나중에 나중에 또. 자기의 취향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사는 게 우리처럼 비싼 거 안 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20, 30대는 경험해야지 해봐요. 또 내 취향을 아니까. 저보고 막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안목이 좋으세요? 어떻게? 저도 이것도 써봤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 보니 이제 기준이 생긴 거예요. 네, 기준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래서 40, 50대 특히 50대 이상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만 사자. 그만 사도 돼요. 그리고 내 근력이 아깝기 때문에 집안일에 쓰는 시간을 아껴야 돼.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좋은 게 많고. 돈 벌 거도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우리도 보면 기존에 익숙하게 해왔던 일 떨쳐내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서 나다운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 결국 전공 정리, 경력 맞아요. 정리를 잘 하고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정리네요. 동의해요. 근데 경력 정리를 잘 해서 다음 단계로 저는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 경력 정리를 하면서 그때 또 얻었던 노하우나 제가 잘 배워놨던 것들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분야에 와서 잘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 말들이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맞아요. 버릴 저는 경험이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동동 만화책도 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못하지? 기본 생활 습관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되는데 제가 어린애들 가르쳐줄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간식 딱 먹고 개수대에 딱 받쳐가지고 물 딱 받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집에서 배운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먹고 일어나요. 집에서 못 배운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이제 아가씨 때부터 그런 일을 또 했었으니까 유아교육 일을 했었고 또 계속 이제 관련된 일을 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이제 40대부터는 이 일 안 해 갖고 새로운 일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 일을 하면서도 남들보다는 깨우치는 게 좀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해요. 30대부터 50대 채널을 당근자판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매라든지 이렇게 그 부동산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저는 또 제 채널에서는 정리를 진짜 어떻게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국에는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정리로 시작해서 나답게로 끝나네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단어인 것 같아요. 나답게. 나답게? 네. 어. 어떠세요? 나답게 살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난 나답게 살고 있나?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답게가 뭐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써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니얼그램 이런 거 하면은 뭐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이런 거 해봤을 때. 성취감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한 번씩 무슨 직무교육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나를 뭐 찾는 시간 이런 걸 주고 거기서 뭐 하고 그랬을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저는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나답게를 얘기하시는데도 저는 네, 계속 의문이 드시는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답게가 뭐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지? 저는 매사 나답게를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게 네. 나답게가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오늘 내가 뭐 먹었을까? 오늘 원래 파스타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맞다 파스타 먹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속이 더부룩하구나. 아이씨 나 늙었구나. 나 이제 이런 크림 꾸덕한 크림 파스타가 나한테 안 맞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줄여나가는 거.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 좀 눈치도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그 대화할 때 그 사람 아까 눈빛이 좀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복기를 해봐요. 그 말 때문이구나. 그래 뭐 때에 따라서 내가 좀 그런 게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꾸준하게 찾아 나가는 거. 후회를 하지 과정을. 않아요. 뭐 왜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해가지고 내가 그걸 왜 먹어가지고 막 이런 후회를 하기 위해서 나답게를 찾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근데 아까 저 얘기하셨잖아요. 그 공간 되게 좋은 공간을 선물 받고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해보고 그리고 정리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네.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뭐 아플 때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거는 받아봤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어떤 공간을 배우지 못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 들었는데 저는 나답게라는 걸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너 빨리 공부해야지. 빨리 직장 가서는 빨리 일해야지. 빨리 저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답게를 찾아내는 어떤 시점에 너무 빨리 엄마가 저거 25에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는 그렇게 해도 돼 하는 네, 시점에 저는 그냥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게는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지? 나답게가 뭐가 중요하지? 지금 코앞에 떨어진 일이 있는데 이 일부터 빨리 해내고 쳐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나답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약간 이렇게 안 됐죠. 그래도 지금 알게 됐잖아요. 네. 오늘 저랑 대화하면서 네. 그 약이라는 것도 네. 어쨌든 내가 약을 먹으면서 버틴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고 있는 거고 버텨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지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내가 지금 이제 얻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게 맞는가? 아니지. 난 너무 이기적인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나답게 사는 방법을 한 챕터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가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보통 우리 집에 가서 이런 거 하고 11시 되면 하루가 마무리가 돼. 그때는 보통 이제 뭐 딱 누우려고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이야 라고 할 시점이 있잖아요. 네, 보통은 네. 뭐 스케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 항상 알람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추면 그 알람 시간에는 나다움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글을 좀 써본다든지 네. 내가 생각을 계속 하다가 써보는 거죠. 한번 써보고 그게 기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일 행복했을 때와 제일 재미없었을 때 두 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나답게 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네. 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약간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향하는 거죠. 저는 아까 왜 눈치를 좀 본다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눈치를 엄청 보는데 한 번은 이게 눈치가 좋게 생각하면 눈치가 아니라 센스가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그걸 눈치를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를 다 알아채지? 그걸 어느 날 잠자기 전에 딱 생각을 했는데 나 왜 이렇게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눈치를 볼 기회가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시기들을 보면서 너무 어린 시절 제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삶에 있잖아요. 있죠.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컸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살아남았겠구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저희는 딸 둘에 제가 장녀거든요. 그 어디 가서 너는 형제가 어떻게 되니? 하면 여동생 있고 제가 장녀입니다. 이러면 네가 아들 노릇해야 되겠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러니 나는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아들 노릇해야 되는 장녀 이거에 대한 책임감? 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이런 게 너무 많았. 그래서 그때 제가 밤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약간 눈치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 없고 좋다. 눈치를 내가 많이 안 봐요. 눈치를 눈치를 많이 안 보고 그리고 눈치를 줘도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참 쟤 속 편하다.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려고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너무 많이 혼나고 너무 많이 이제 타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다 신경 쓰고 살면 제가 저 스스로 맞아.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성격으로. 돼서 성격이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눈치를 키워봐야지 좀 사람들 이제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 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얘를 꺼버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살아버려서 하니까 이제 그냥 그게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편하면 계속 괜찮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진다는 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꼰대가 되지 않는 건 변화에 받아들임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거 더디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게 저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뭐 대화하다 보면 완전 꼰대 같은 나 때는 이런 말은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나는 변화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변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눈치를 좀 안 안 보시려고 보려고 하시는 되게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려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저의 행복이고. 저는 약간 네. 좀 눈치를 보려고 해요. 우리 너무 다른 오늘 다르다. 지영님 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신 네. 걸까? 눈치 이렇게 살짝 보려고 하고 오늘 라나 음. PD님은 기분 좋으신가 눈치 보려고 하고 오히려 옛날엔 너무 그런 거 없이 살다 보니까 나는 속이 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속이 편해?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보단 배려라고 생각하는 배려. 말을 배려라고 바꾸면 굉장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을 배려하면 그 배려가 곧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저를 배려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요즘 굉장히 배려하는 시간. 네. 근데 그게 결국 다 돌고 돌아요. 나한테 맞아요. 배려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행복해 하더라고요. 내가 막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 결국 내가 행복한 건 남을 조금 더 위해주고 좀 두리뭉실하게 뭔가 이렇게 가는 게 보니까 좋더라.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으니까 아마 지금 눈치를 본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변화하면 나 오늘 조금 괜찮았는데 쉽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라서 네. 이거 역시도 나답게 이렇게 또 맞아요. 나의 성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대화를 그동안 좀 피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답게 찾기 시작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나만의 계획이나 이 프레임 있잖아. 네. 나만의 그것들이 깨지는 네. 게 난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화나 나답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오히려 좀 그러니까 그동안 피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주하기 싫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그냥 내려놓고 살았던 걸 내 스스로가 아니까.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정리로 시작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로 이렇게 얘기를 풀고 근데 결국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한 번뿐이 내 삶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이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행입니다. 약간 네. 짠한 감동?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일 하셔야 돼서 아마 네. 주어진 컨텐츠를 딱 하면 끝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맞아요. 빌미를 제공 안 하려고 굉장히 딱 이렇게 정해진 것만 딱 정해진 하고 오늘 그 대표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아픈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픈 거 맞는 것 같아요. 어. 약 먹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약을 먹는 것만 해도 크게 용기를 내서 약을 먹었던 거라서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왜 대표님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도 좀 내려놓고 쉬고 그때 그랬으면 나는 지금 더 나를 찾아서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뒤돌아서서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때 그죠. 그렇게 안 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됐으면 저는 또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결국 이것도 그냥 나다운 거네. 맞아요. 이게 내 모습인 거네. 맞아요. 조금 아프더라도 맞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해내고 싶고 그걸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어요. 네. 그 상황에서는. 네. 지금 시간이 돼서 보니 그때 좀 아쉬웠다라는 걸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후회는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맞아. 대신에 그런 것들이 반복만 안 되도록 네.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질문하고 나를 조금 더 챙기고 챙기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질문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난 내가 제일 궁금해요. 난 내가 제일 궁금하고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빠져있고 얘기를 해도 이쪽 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끝났던.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조금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저와 얘기해서가 아니라 오늘이 딱 그럴 날이었나 봐요. 비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이놈의 날씨가 비도 내렸다가 뭐 맑았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환경도 너무너무 시시각각 변하고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기후는 이렇게 엉망인 거고 진짜 변덕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AI니 뭐니 뭐 어떤 게 다가올 올지 모르는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냥 하루라도 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 우리 다음 아이들 우리는 다들 누구의 또 엄마 아빠이기도 하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자기가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공간을 단정하게 내가 정리하고. 좋아하는 소파에 기대어서 뭐 폰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떤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고민하고 또 보고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네. 나처럼 그냥 뭐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의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계속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 공간을 한번 다스려 보는 걸로 네. 시작해보자. 너무 좋아요. 다들 네, 결국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을 비움으로써 한 번 더 행복해지는 걸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거 있죠.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일을 조금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내가 만들어 놓은 회사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오는데 얼마나 그랬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어쨌든 직원들한테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나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저희 가족들이 그때 너무 그리웠거든요. 아. 너무 못 보고 살았어요, 우리 애들을. 그리고 그거 하면 저도 울 수도 있어요. 남편은 너무 저를 배려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지금도 대구가 있고 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보통 막 보름씩 일하다가 내려 스케줄이 서울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박한 정리란 프로를 할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도 집을 못 갔었어요. 저 보고 싶어서 뭐 주말에 한 번씩 애들이 올라오거나 막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정말 저를 많이 이제 서포트 해줬죠. 여기 신경 안 써도 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너무 늙었는 거예요. 너무 늙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보다 약간 이 가족 간에 이런 뭐가 있잖아요. 저도 22살 때 그 사람 만났거든요. 지금 제가 48인데 이 오랜 시간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막 크게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너무 외롭겠다. 엄마 노릇도 해줘야 되고 자기도 가장으로서 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시댁 친정 다 못 돌볼 때 남편이 다 돌봤거든요. 어머 너무 다 돌보고 우리 엄마가 뭐 이거 가져가라 뭐 이러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저 서울 올라올 때 또 들고 오기도 하고 시어머님 뭐 하는 거 다 챙기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계속 외롭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아이들도 뭐 그때쯤은 이제 돈 많이 버는 엄마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 나중에 20살 다 넘어서 자기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저 잔소리도 이제 못하게 되겠지?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좀 더 얘네들하고 가야 되겠고 이게 약간 서울 생활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일이 많다고 해서 안 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딱 그 결정적인 그랬었어요. 서울 생활 한 3, 4년 하면서 제가 맥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스리빠 해도 돼요? 슬리퍼? 쓰레빠. 스레빠 끌고 맥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외롭기 전에 내 남편과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시간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더 늦기 전에 좀 빨리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갔죠. 그러고부터는 좀 불안했죠. 일이 없을까봐.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간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튜브만 찍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또 네이버에서 더 네. 가구라는 이제 가구를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쇼호스트 말고 이 가구를 정말 잘 쓰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하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또 다른 걸 하게 됐죠.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렸네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려서 그래서 정리 서비스라는 회사를 내가 못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이걸 정리해야지라고 했을 때 되게 슬펐죠. 슬픔도 있죠. 이렇게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당장에 매출이 없네? 슬펐죠. 근데 또 새로운 기회가 기회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또 들어오고. 저는 또 다행히 채널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만의 정리법을 또 할 수 알려주고 있으니까. 있고 네. 예전에는 남의 집을 보여줬다면 이젠 저희 집을 보여줄 기회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저한테 찐팬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친근한 사람이었네? 라는 걸로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또 저를 또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일이 좀 안 돼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리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될 것 또 같아요. 다시 시작돼요. 네. 이게 또 다 한 것 같지만 절대 다가 아니에요. 정리하고 여백이 생기면 그 여백에 내가 또 뭘 해야 채워지니까. 될지가 네. 보이고 또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소개. 늦었지만 네, 저는 공간 크리에이터, 공간을 새롭게 나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TV의 신박한 정리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집을 바꿔주면서 좀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정리왕 40만 구독자를 가진 와.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어느덧 중년이 되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기력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와, 오늘 멋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